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좀 보셨어요? 앞에 나간 거 진도? 이때 앞에 부분 저번 주 우리 하던 것 중에 공유 부분 정리를 좀 했다가 OX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직 확인학습 안 풀었거든요. 거기 풀고 갈 테니까. 거기 저번 주에 그 사례 그려드린 건 아시죠? 쭉 사례했던 거 공유해서 그건 한 번 정도는 좀 봐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중요해요. 가장 공유는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체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봐볼게요. 자, 공유 관계 한번 봐볼래요? 공유 관계는 이제 여기는 공유, 합유, 총유하고 나올 때게 올해 사례 문제를 좀 조심하고 가세요. 요거 지분 처분은 기억해 놓으세요. 요건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의 안 받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하고 여기는 존원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 하나 체크하고요. 여기는 지분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분할 청구인데 분할 청구는 언제나 단독으로 해요. 단독으로 하고 다만 분할 절차는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 행위는 기억해 놓으시고 처분 변경도 기억해 놓으세요. 관리 행위는 간혹 가다가 트랙 쓸 때 어떤 걸 쓰냐면 여기다가 공유자의 공유자라고 나오거든요. 공유자의 과반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공유자의 과반수 이렇게 나오면 조심하세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라는 거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변경을 물어볼 때는 매매 계약을 물어볼 때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합유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보존 행위만 단독이고요. 나머지는 다 전원동의예요. 전원동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전체가. 그래서 요것만 단독이에요. 보존 행위만. 그 다음에 총유는 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것 정도를 하나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건 좀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OX 문제 한번 와볼래요? 이렇게 오셔서 들어오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1번에 공유자의 지분은 뭘로 되어 있어요?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등이라고 하는 거, 균등 추정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요건 기억해 놓으세요. 2번은 좀 잘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지분을 포기하거나 요 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등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인 없이 사망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로 간다는 거 체크하고 계시고 여기가 혹시 균등으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국유로 나오는 것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하거나 상속,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지분 처분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지분의 처분이다라고 하는 거. 지분 처분은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분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하거든요. 이 특약이란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등기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기가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유물 처분하고 변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처분 변경은 동의 없이라고 되어 있고 처분을 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매매 생각하고 변경은 신축을 좀 생각해 놓으세요. 다만 매매 계약은 동의가 없어도 전부가 유효지만 그 등기 자체가 그 지분만 유효가 돼요. 지분만 요 등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해요. 관리 비용은 지분의 비율인데
만약에 그 지분의 비율로 부담을 할 때에 이 친구가 1년 이상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납이 될 때는 당연히 지분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지분 매수는 공짜는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오셔야 돼요. 1년 체납 지분 매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이제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팔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무조건 나 못 팔아요 그게 아니라 팔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 요거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 관리는 보통 뒤에 나올 겁니다만 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 임대차 계약에 차임 같은 걸 증액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기간 연장하는 거 있죠. 기간 연장. 기간 연장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면 그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갱신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을 뭐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것들 전부 다 관리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언제 판례가 나왔냐면 얼마 전에 판례인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갱신요구권 여부는 그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요게 나온 게 있어요. 요 판례는 신경을 쓰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항상 신경 쓸 때는 아까 공유자라고 하는 거, 공유자 과반수 이렇게 나오면 이건 X가 돼요. 요 공유자 과반수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요거 신경 쓰고 보셔야 돼요. 과반수 할 때 지분의 과반수라는 거 꼭 좀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오시면 9번에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동의가 없어도. 그래서 지분에다가 저당 잡을 수 있는 건 아시죠? 그럼 저당을 잡을 때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상속 재산이 나오거든요. 상속의 부동산은 공유로 합니다. 상속 재산은 공유예요. 요건 나중에 옆에 써놓는다면, 원래 공유는 분할이 되면 소급요가 없거든요. 장래를 향해서 분할이 되는데, 이 친구는 분할이 되면 얘는 소급요가 나타나요. 소급요가 나타나고, 원래 공유물 원칙입니다. 원칙은 분할이 되더라도 요건 소급요가 원래 없어요. 없는 건데 상속재산만 소급요가 나타나거든요. 소급요가 있다. 요 정도는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지분의 비율로 가고, 그 다음에 공유, 동의 없어도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요 처분 행위는 전부 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처분 행위를 생각할 때 매매 다음에 등기를 생각하세요. 등기를 생각하면 돼요. 매매는 우리가 보통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매매는 요건 전부 할 수 있잖아요. 타인 물건도 가능하니까. 여기 처분 행위는 요 등기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등기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복되는 거, 지분의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 14번요.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요게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그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 이런 글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것은 요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해야 돼요.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는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만약에 지분의 본질적 침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침해가 됐다 그러면 그 지분을 매수한 특정 승계인이에요. 특정 승계인에게는 이게 승계가 안 돼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본질적 부분이 침해된다면 이때는 승계가 안 되고,
여기가 키워드예요. 침해되지 않은 공유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특정 승계인 매수자, 지분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데 잘 눈에 띄지 않는데 띄면 이게 나오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걸로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자, 공유물의 사용 수익 같은 거 관리, 그 다음에 공유자의 변경, 특약이 변경할 만한, 요 변경하려고 그래요.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거라면 역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원래는 차임이 5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60만 원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60만 원 올라갈 때 동의를 그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요건 조심할 거, 지분의 과반수권자로부터 그죠?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일종의 임대차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이에요. 특정 부분의 사용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좀 생각하시면 요게 공유물입니다. 공유물 관리다라고 하는 거 있죠. 관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 그 다음에 임대차, 차임, 갱신 요구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 혹시 그 지역권 설정하는 거 기억나요? 지역권? 공유 땅에다 지역권 설정은 공유물 관리인가요? 공유물 처분인가요? 그게 처분이에요. 처분. 그래서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그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런 것들. 왜 그러냐면 지역권이 한번 설정돼 버리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지역권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건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권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사용을 허락받은 제3자 점유는 되어 있잖아요. 이 3자 밑에다가 임차인이라고 써놓으면 좋아요. 임차인. 임차인은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의 사이에서도 적법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물청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알겠죠? 물청 나가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요거 17번 반드시 기억하세요. 공유자는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요 글자를 찾으세요.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볼 수가 없다. 혹시 그 기억나죠? 저번에 그림 그려졌던 것 중에 요 그림이 있었어요. 요 갑이 있고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요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은 그대로 갑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을의 지분이 A라는 생뚱맞게 앞으로 등기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아니 당신은 공유자가 아닌데 당신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까? 하고 이거 말소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거지. 말소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럼 이건 자기 건 올바르게 됐는데 지금 을 거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건 대외적 주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혹시 빗대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혹시 부당이득, 차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손해배상 이런 건 전부 다가 지분의 비율로만 가능해요. 다른 사람 걸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요 지분.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끊고요.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관리 방법을 정하지 소수 지분권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것도 역시 아이고 이거 들었네. 빨간색인데 요거 18번. 지금 요것은 그 소나무 심은 거였거든요. 원래 판례가 2분의 1인데 이때 요 소수 지분권자가 이 토지를 뭐라고 했어요? 배타적으로 동의 없이 이걸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소수 지분권자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인도라든지 또는 대지, 반환 청구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방해 제거만 됐던 거 기억나죠? 제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2분의 1에 손배만 된다. 요거 저번 주에 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지분 과반수권자는 인도가 돼요. 지분 과반수권자는 그거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인도가 아니라 나중에 반환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안 돼요. 다만 뭐는 된다. 방해 제거, 방해 제거는 꼭 된다. 그래서 저번 마지막 시간에 제가 공유 그림 그린 거 그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유자 1위는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기억나시죠? 공유자 중 한 사람 앞으로 단독 명의가 되어 있으면 지분 말소고 제3자 명의로 단독 명의가 되어 있다면 전부 말소. 알겠죠? 그거 꼭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전부 말소고 여긴 3자니까 여기가 포인트가 3자 명의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공유자 1인 앞으로 단독 등기가 됐더라. 단독 등기가 그때는 뭘로 가야 돼요? 여기는 지분 말소가 들어가야 돼요. 지분 말소. 그래서 요 19번 하나로 해결을 하세요. 웬만하면 요걸로. 공유가 시험에 빠진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 2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한 문제가 될 확률이 높겠지만 제3자가 불법 점유 보이죠. 이거 보존 행위예요. 그러면 단독으로 뭐라고 했어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단독이라는 것은 소수 지분권자를 말하나요? 지분 과반수권자를 말하나요? 반환이거든요. 인도 청구. 이건 소수예요? 과반수예요? 소수든 과반수든 그죠? 든 뭐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상관없이 모두 돼요. 이건 3자가 침해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도 반환 청구가 되죠. 원래는 공유자끼리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반환이. 근데 얘는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요 지분 처분 금지는 뭐 등기가 되어 있어야 특약을 등기할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헷갈리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거예요. 공유물 분할 금지 있잖아요. 분할 금지 특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요건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등기가 돼요. 요건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는데 공유 지분 처분 금지는 등기가 안 돼요. 대상 자체가. 근데 이게 헷갈려요. 뭔가 특약이 있는데 어떤 건 등기가 됐고 어떤 건 등기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등기가 안 되는 거고 얘는 등기가 되면 누구에게도 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들은. 자, 됐죠?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21번이 나오는 게 아닌데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행위인데 22번. 항상 보존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사용해서 각자 동그라미인데 바꿔 말하면 단독이고요. 보존행위는 지분율과 상관없어요. 소수든 뭐 과반수든 전부 동그라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여기 소수 지분권자도 전부가 됩니다. 자, 3자가 불법 점유 동그라미,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동그라미, 반환도 되고요. 방해 제거도 되는데 전부를 하나 좀 동그라미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도 전부를 반환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키워드가 요 3자예요. 3자. 키워드가 3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3자가 침해할 때는 상관없이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돈이잖아요. 이건 무조건 뭘로 가라? 지분의 비율로 가야 돼요. 지분의 비율로. 차임, 하여간 돈과 관련된 거, 부당이득, 손해배상, 차임, 치료, 뭐 돈과 관련된 건 각자가 가 있는 거고요. 요게 25번은 판례가 변경되고 나서 지금 시험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요거 그림 그려드렸어요.
과반수에 미달되는 공유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반수에 미달된다는 건 소수라는 거지. 소수 지분권자는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배타적으로. 그럼 다른 공유자인데 이 다른 공유자가 중요해요. 이 다른 공유자가 두 사람이거든요. 이걸 두 사람인데 하나가 뭐냐면 지분 과반수권자일 수 있고 또는 소수 지분권자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분 과반수권자는 반환이 돼야 안 돼. 반환 청구가 되고 얘는 반환 청구가 안 되거든요. 이 두 개를 꼭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그려드렸을 거예요, 저번 주에. 그래서 요거 지분 과반수권자인지 아니면 소수 지분권자인지 두 개를 구별해 가지고 좀 체크를 해놔라. 이거 반환이 되고 반환이 안 되는 거 요게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자, 지분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미달입니다. 공유물 전부를 배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보존행위로 뭐라고 했어요? 미달이니까 반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혹시 반환이 안 나오고 인도가 또 되냐고 물으면 안 돼요. 반환이나 인도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분 과반수 미달이 아니라 지분 과반수권자는 이렇게 나오면 또 달라져요. 그때 인도가 된다. 오케이. 이게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리 행위 동그라미 치고요. 사용 수익의 구체적 방법을 정할 경우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 갱신 또는 해지 관리 다 해당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상임법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것 같아. 아직 상임법의 갱신 요구권도 관리행위라는 거 그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 갱신해 줄 건지 말 건지 그거 있잖아요. 우리 상임법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에 오시면 자, 양인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과반수인가요? 과반수가 아닌가요? 아니죠. 2분의 1이니까 균분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2분의 1 지분자로서는 다른 2분의 1 지분자와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다만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끊고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이건 관리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는 반환이라든지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반수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과반수권자는 동의가 없어도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거든요. 자, 29번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차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지분 과반수권자가 하거든요. 그럼 점유 배제나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0번에 지분 과반수의 공유자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임대차 했던 걸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소수 지분권자에게 줘야 되죠. 단 조심할 건 소수 지분권자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직접 하면 돼야 안 돼요? 임차인에게 직접 한다 그러면 이건 X가 돼요. 그 점은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30에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다시 32번 과반수에 미달되는, 요건 조심하세요. 요거 우리 시험에 나올 때 과반수에 미달되는 공유자가 요게 소수죠. 그럼 소수 지분권자도 동의 없이 임대차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유효인데 얘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중에 나가야 돼. 지분 과반수권자가 물청을 행사해서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보이시죠?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다만 물청 대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지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죠. 여기 나왔네. 다른 공유자 누구에게? 전부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3자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고 한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과 관리가 들어오면 항상 뭘로 가요?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특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과반수로 변경이 되고요. 자, 이제 조심할 거 공유물 처분 보이죠? 등기
변경, 신축 보이죠? 그럼 얘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동의요. 전원동의. 전원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엑스토지 전부를 갑이 자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도를 했어요. 매도는 요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가 되고 밑에 쓴다 하면 등기는요.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아니요. 지분만큼만. 지분만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 동의가 없는 사람이 있죠. 없는 지분은 유효 무효? 이건 무효가 되고. 그래서 매매 계약을 물어볼 때하고 등기를 물어볼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매매는 동의가 없어도 유효지만 등기는 뭘 얻어야 된다? 지분 동의, 지분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자, 사례를 한번 풀어보고 나서 문제를 풀면 아마 뒤에 있는 문제가 좀 쉽게 느낄 건데, 여러분들 그 37번 사례 있잖아요. 요걸 조심하세요. 올해 이 작년에 사례가 전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37번 사례가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여기까지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항상 여기 보면 지분 과반수권자 나오잖아요. 병의 과반수권자죠. 그러면 갖다 놓고, 자, 병이 과반수권자가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요. 건물 신축은 뭘에 해당되는 거죠? 공유물 변경에 해당되죠. 그럼 이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 철거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봐요. 전부 철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전부에 여기 헷갈리지 말고요.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지분 철거 그러면 안 돼요. 전부 철거입니다. 전부 철거예요. 이거 지분 철거 아니에요. 지분 그럼 X예요. 이건. 자, 그 다음에 갑이 소수 지분권자네. 자기 지분 위에다가 저당을 잡아요. 돼 안 돼요? 되죠. 저당권 설정하는 거. 얻을 필요가 없다. 이건 지분 처분이죠. 지분 처분은 각자가 합니다. 지분 처분은 각자.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가 다르죠. 갑이 돌아가셨으니까 을이 얼마 가져야 돼? 을이 뭐 7분의 2 비율로, 병은 7분의 4 비율 형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갑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전부를 병에 매도했어. 그럼 물어볼 때 매매 계약을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 유효 무효?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 밑에다 뭘 써야 돼? 등기 써야지. 매매 쓰면 안 되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계약은 전부가 유효. 그 다음에 등기는 지분만 유효. 그 사람만 지분 내에서만 유효다. 다른 사람 지분은 유효에 무효. 다른 사람 건 무효가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 거. 안 써도 이해되죠? 자, 지분 과반수 특정 부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병이 얼마였어요? 지분율이 과반수죠. 임대차 할 수 있죠. 그러면 갑과 을은 정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꿔 말하면 이걸 물청을 행사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갑이나 을은 정을 상대로 지분에 상응하는 요 부당이득 차임이죠. 차임이 됐든 지료가 됐든 간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병에게. 병에게 청구가 들어가야지 정에게는 안 됩니다. 항상 해설을 다세요. 항상 이게. 자, 무가 불법이라는 거 보인가요? 불법? 불법은 항상 머릿속에 물청하고 손해배상이 따라 들어와야 돼. 항상 불법이면. 그때 소수 지분권자도 무에 대해서 단독으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공유자끼리는 안 되거든요. 소수는. 근데 다른 3자가 불법이 들어오면 소수이더라도 돼 안 돼요? 된다. 오케이. 자, 무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을 병은 각자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안 돼요. 그건 대외주로 넘어버리니까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청구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단독으로 청구했어요. 단독 청구 된다 안 된다. 예, 플러스 언제든지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분할 절차입니다. 분할 절차는 전원 참여입니다. 전원이 참여가 돼야 돼요. 전원 참여. 만약에 분할 절차에 달라요. 분할 청구는 각자가 하는 거고 분할 절차는 전원 참여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이 절차는 무효가 돼 버립니다. 꼭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할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고 5년을 넘지 못한다. 그죠? 근데 횟수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5년마다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물 이거 우리 시험에도 10년 동안 2번 나오거든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그 소멸시효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형성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소멸시효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건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체크하고요. 분할 방법은 협의로 성립되지 않으면 뭘로 가요?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협의가 됐어. 협의가 되면 이건 재판상 분할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재판상 분할 안 된다 이거죠. 그럼 협의가 됐는데 누군가 협조를 안 하잖아요. 협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재판상 분할로 갈 수는 없고 이걸 뭘로 가냐면 이행해소라 그래. 왜 협의한 대로 이행해 주세요. 이행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 재판상에다가 다시 분할해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조심해야 되고 분할은 전원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혹시 43번에 그 지분의 저당 잡은 거 있죠. 아까 지분의 저당권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써도 되죠. 분할됐어. 이 돼요 지금? 지분의 저당을 잡았는데 분할되면 옆에 뭐라고 써야 돼요? 집중된다 안 된다? 집중된다 그러면 X가 돼요. 집중된다가 아닙니다. 각 지분 위에 존속되거든요. 옆에다가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 정도 자 체크가 됐고요. 지금 이게 공유 다거든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시험지가 너무 많이 풀었어. 넘겨보면 문제 한번 풀어봐요. 문제 답이 보여야 돼요. 다 했는데 답이 안 보이면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 가불병 나오잖아요. 그럼 7분의 4가 나올 거 아니야. 누구의 7분의 4가? 병. 항상 과반수권자는 동그라미 쳐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틀린 건가? 틀린 거 1번. 갑이 주어가 갑이에요. 항상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전부를 독점 사용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을은 과반수권자예요. 소수 지분권자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을이 했느냐 병이 했느냐 다르죠. 병은 반환이 돼야 안 돼요. 인도가 되는 되고 소수는 돼 안 돼. 인도도 안 되고 반환도 안 돼요.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를 해라는 거예요. 인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의 보이죠 정의. X입니다. 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이건 지금 공유자 아니에요? 공유자 아닐 때는 소수도 반환 청구가 돼요. 갑은 지금 7분의 1이지만 소수죠. 반환을 된다 안 된다? 된다. 반환 청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인도가 된다. 이해되시죠?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문제 진짜 잘 낸 거예요. 이거 정말 잘 낸 겁니다. 이것들은. 자, 그 다음 병이 과반수권자죠. 을과 협의 없이 엑토지 전부를 무에게 임대해서 되죠.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무에게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이건 병이 어디 가냐? 병에게 가야 돼요. 병에게 청구가 들어가야지 다른 임차인에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갑을병사의 엑스토지 사용 수익에 관한 특약이 있어. 그런데 공유 지분에 봐봐 이게 중요해. 이런 것들이요. 공유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승계인에게도 적용이 돼 안 돼요? 돼. 승계인에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본질적 침해가 돼 있으면 승계인은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승계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여긴 된다, 안 된다? 된다. 포인트가 어딘지 아시겠죠? 본질적 침해가 없었다면 이런 의미들, 이런 것들, 이런 건 조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과 병의 동의 없이 엑스토제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지분 처분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문제가 한번 하면 금방 찾아요. 그 다음에 공예와 틀린 거 보시면 두 번째, 요거 조심하세요. 요 판례 조심하세요. 1번.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 포기 있죠. 포기는 무조건 등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등기가 들어갈 때 포기 의사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다른 공유자 앞으로 뭐가 돼야 돼요? 등기, 이전 등기라고 쓰면 좋은데 여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가 되어야 된다. 이전 등기가 안 되면 효력이 없거든요. 혹시 당황하지 말라고. 이전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요.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겠죠? 다 여기가 만약에 지분 과반수에 건드면 됐죠. 근데 소수 지분은 안 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봐요. 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 보이죠? 이건 지금 불법이란 말이에요. 3자니까. 그죠? 그럼 전부가 돼, 안 돼? 1위는 보존행위로서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요건 좀 다르죠. 1인, 요거 두 개 문구세요. 3, 4번. 그럼 공유자 중 1인 앞으로 단독명의 된 거죠. 그럼 요건 지분 말소 가야 되죠?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옆에다가 뭘로 가야 돼요? 지분 말소가 되는 거지. 5번.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물을 처분했어요. 그럼 다른 공유 제3자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뭘로 해야 돼 그러면요? 맞아요. 지분 말소. 그 소수 지분권자의 처분 행위는 유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지분만 말소해 달라고 하는 것들. 이해되시죠? 요거. 자, 3번 다시 한번 봐보면 갑을병 각각 3분의 1씩이란 말 보이죠? 그럼 얘가 균등해요. 그럼 이때 조심할 건 밑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이 사람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상속인 없이. 그럼 이 사람 지분이 넘어가야 되죠. 근데 끝털에다가 뭘 쓰냐면 균등하게 이전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OX. 이건 5가 돼요. 왜 그러냐면 3분의 1은 지분을 줬으니까 균등을. 그러니까 원래는 상속인이 없이 돌아가시면 지분의 비율로 넘어가야죠. 지분의 비율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3분의 1이란 걸 줘버렸잖아요. 지분을. 그럼 균등이란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균등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 균등하게 넘어가야 된다. 이게 맞는 거라고. 여기서 트랙이 나오면 이 트랙이 좀 잘 넘어가요. 균등이란 글자가 보이면 아니 지분의 비율이어야 되는데 왜 균등이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이미 균등을 줬으니까. 여기다가 이게 지금 여기 전제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균등이란 말 쓰면 안 되고. 자, 갑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X 3분의 1씩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자, 을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해 배제. 있어. 인도는 돼, 안 돼? 안 되지만 배제는 청구할 수 있도록 고쳐놔야 됩니다. 자, 갑과 을이 협의 없이 X 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병의 지분에도 미친다. OX, X. 즉, 갑과 을 지분만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요. 병의 지분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거든. 이렇게 다른 거고. 자, 3번의 정의. X 토지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무단 침해입니다. 자, 갑은 X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OX. 지금 정은 3자죠. 3자가 불법이잖아요, 지금. 불법이니까 지분의 하나여가 아니라 전부에 대하여 반환 청구가 됩니다. 반환 청구가 전부에 대해서. 자, 갑이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요런 것들이요. 요 을과 병이 이전 등기를 하여야 맞네.
예, 취득한다. 맞죠? 어? 답이 잘못됐네? 지금 답이 몇 번으로 돼 있죠? 5번 고쳐주세요. 4번인데? 이거 5번이 아니에요? 4번입니다. 이거 오답이 나왔네? 실수 안 하는데. 고쳤죠? 답을 찾았으니까. 자, 5번에 병이 1년 이상은 맞아요. 체납하면 아까 그 지분 매수 있잖아요. 그 무상이야? 아니면 공짜야? 아니, 공짜나 무상이 맞죠? 여기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에요. 알겠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이걸 공유 지분 매수 청구라 그래요. 공유 지분 매수 청구. 매수. 돈 줘야 된다고. 아셨죠? 네, 그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오시면 X토지 갑을병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1번의 3분의 1씩입니다. 작년 문제였고 갑은 을과 병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교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각자가 플러스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된다. 됐죠? 두 번째 갑을병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OX. 5. 왜? 5년이라고 있잖아요. 5년이 아니에요. 5년 내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5년을 넘어가면 5년으로 단축이 되는 거고 최대가 얼마예요? 5년. 최대가 5년이라고. 그럼 5년 안에 1년도 되고 6개월도 되고 2년도 된다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소에서 법원은 X를 갑의 단독 소유로 하고 을과 병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뭘까요? 혹시 분할 방법은 분할을 할 때 뭘로 먼저 첫 번째는 현물 분할이 있고요. 그다음 대가 분할, 대가 분할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액 분할이에요.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모두 지분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것도 됩니다. 했던 거 기억날까요? 그게 가액이에요. 이게 지금 가액 분할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모두 사버려요. 다른 사람한테는 돈으로 지불하고. 그다음에 요 대가 분할은 경매고 요 현물 분할은 그 토지를 쪼개는 거, 현물을. 아셨죠? 근데 원칙은 뭘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현물. 그러니까 예외가 대가 분할. 다만 가액 분할도 인정을 하고 있다. 판례가. 가액은 공유자 한 사람이 모두 매수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아니면 제가 이 말도 했었죠. 공유자가 20명이다. 근데 10명은 그대로 공유로 가. 그리고 10명은 분할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혹시 일부는 공유로 가고 일부는 분할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다. 이건 틀린 게 아니다. 판례가 있으니까. 아셨죠? 요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이 판례도 한 번인가 나오고 자취를 감추긴 했는데 기억해 놓으시면 괜찮아요. 이건 참 좋은 지문이네. 이런 것도 참 좋은 겁니다. 갑의 지분에다 아까 이거 집중된다면 안 된다 그랬죠. 지분에 존속되는 거야. 옆에다가 집중이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요 지문 조심해야 되고요. 자, 협의가 성립이 되면 어떠한 경우도 요 재판상 분할로 가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협의한 대로 우리 이행해 주세요. 그런 거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유는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을 뺐어요. 지금 내가 테마에서는. 그럼 시험에 나올까요? 묻는다면 나오죠. 나오는데 가성비가 정말 많이 떨어져요. 중개사는 가성비로 가야 돼. 20개만 무조건 맞히면 되니까. 근데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 법정 지상권, 관습상 법정, 구분 지상권, 부묘기지권까지 내거든요. 이게 종합으로 해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그 너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냐 이게 자체가. 그래서 정리를 한번 읽고는 가라. 그래서 내놓았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끝나면서 꼭 읽어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오시라고 내가 안 한다니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안 하고 가긴 좀 그래서 여기다가 요 빨간색을 하나 펴놓으세요. 지료 보인가요? 지료. 이 지상권의 지료는 참 좋아하는 거예요. 요거 지료는 좋아하고 요거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지상권을 양도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쓴다면 전세권 양도 금지,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이건 유효예요. 유효입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 구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상권의 지류는 요소가 아니죠. 그 요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와. 지상권을 설정할 때에 지상권 설정할 때에 타인 토지를 사용하기로 합의되고 등기가 되면 지상권은 성립이 된다. 맞는 거죠. 근데 끝에다가 지료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된다. OX, O. 그거 조심해라고. 지료 합의가 없어. 합의가 없어도 성립이 돼, 안 돼? 되는데 이상하게 끌려. 지상권에 지료 합의가 없어? 근데 왜 유효야? 그러면 안 된다고. 지료 합의가 없어도 성립은 되는 거라고. 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권의 전세금은 요소죠. 그럼 전세금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임대차에서 차임은 요소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그걸 구별하라고. 이 요소다 요소가 아니라는 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 요 등기를 꼭 지켜놓으세요. 등기가 안 되면 대항할 수 있어, 없어? 등기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 등기가 돼야 된다고. 대항 요건이기 때문에. 성립 요건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지료 등기가 없어요. 지료 등기가 없으면 지료를 주기로 합의했는데 지료 등기가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으로 본다. OX. O야. 당황하지 말라고. 지료 등기 없죠. 그럼 옆에 뭐라고 돼 있어? 무상의, 요걸로 연결할 줄 알아야 돼. 현장에 가서 지료를 주기로 당사자가 합의했는데 지료 등기가 없습니다. 그럼 무상으로 가야죠. 근데 느낌에 틀릴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 보여요. 소유자 변경.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이게 연체가 돼, 안 돼? 그 승계. 연체 승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단이 걸쳐서 2년 그러면 안 된다고. 누구 앞으로? 양수인. 양수인 앞으로 몇 년간? 2년이 되어야 소멸 청구가 되는 거지. 그 양다리 안 걸치면 안 된다고. 이게 꼭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존속 기간은 강행 규정이고 연구도 되고요. 이건 뭐 알 거고. 기존자가 포인트라고 했죠. 기존자 체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갱신 청구 들어오잖아요. 먼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지. 그러면 지상물이 현존하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갱신 청구가 들어가야 되죠. 갱신 청구가. 근데 거절당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상물 매도로 가죠. 그럼 이때 조심할 건 이거야. 존속기간 만료가, 자, 내볼게. 판례 중에 하나가 존속기간 만료가 되고 지체 없이 갱신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갱신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가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조문은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들어가야 돼요. 지체 없이 들어가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나가면 갱신 청구 안 되고 지매청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다가 쓰면 좋은데 여기다가 빨간색이든 뭐든 간에 뭐라고 써야 돼? 아니, 갱신 청구는 여기다 쓸까? 갱신 청구권은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이게 포인트예요. 지체 없이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하지 않았어. 지체 없이 해야 된다. 이거 쓰기가 좀 옹삭하네. 지체 없이 안 했다고. 그러면 여기가 지매청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청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 판례가 다시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이게 나와버리면 또 안 본 사람은 모르지. 왜냐하면 지상물 전속기간이 만료됐는데 지체 없이 갱신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갱신 청구하고 지매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하나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을 거예요. 내 기억에. 변시에 나왔어요. 별지사 시험은 나왔습니다. 이게 22년도인가 떨어진 판례거든요.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체 없이 갱신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매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대지 보이죠? 7번에. 그 나대지가 뭐예요? 나대지가. 이걸 너무 이거 다 해버리네. 나대지가 뭐예요? 이거 담보지상권이죠? 이거 담보지상권. 이 담보지상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상권에서는. 이거 엄청 별표시야, 이거. 담보지상권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담보지상권은 손배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손배청이 안 들어오는데 담보지상권에서 아까 저당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를 당했다. 이건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이건 저당권이 침해당했다. 이런 글자가 나오면 손배청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고, 원래 담보재산권은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원래가. 그걸 하나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아시죠? 채권이 변제됐다는 건 뭐야? 변제죠, 변제. 변제가 되면 저당권 소멸하죠. 그럼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고, 법정지상권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 요거 공동주택 철거 신축은 법정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옆에다 뭘 써야 돼? 일괄경매. 올해 일괄경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일괄경매 사령으로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나머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여긴 다 옳은 거예요.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다 옳은 거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늘 수가 없어서 한 번 정도는 감각을 유지시키라고. 왜 그러냐면 모르고 버리는 건 원래 어차피 버린 거니까. 지상권은 버렸는데 내가 아는 애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냥 하나 얻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푸셔야 된다고. 근데 지역권은 그러면 안 돼요.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풀어야 돼요. 여기 이런 것들 지료는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뭐 지료 합의가 없으면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트랙들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항상 조심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오는데 지역권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지역권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빼박이에요. 지역권 틀리면 딴 데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다가 요거부터 해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4번.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이거. 지역권은 따로 뭐 지역권만 분리 약속한다.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역권만 양도한다. 그러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요역지가 이전되잖아.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 이전된다. 여기가 중요하죠. 요거. 대한민국에 지역권 이전 등기 없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거 하나 기억 꼭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상권 전세 임차인들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랬죠?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지역권이 설정됐어. 지역권이 설정된데 설정된 지역권을 지상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설정된 지역권을 그 이후에 지상권자나 전세권 임차인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권이 한번 설정돼 버리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공유물일 때는. 이게 자, 6번 불가분성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야, 불가분성을 빼놓고 생각한다? 지역권은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이건요. 이거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10월 25일까지만. 합격하고 나오면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지역권 시험이 안 나오거든. 그다음부터 이제 임차인, 전세권,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더. 이게 나중에 그 법원에서 근무하는 민사편람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 좋아요. 나중에 법원직에 있는 친구들한테 민사편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사편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규율된 거. 그런 책들 하나 구해가지고 보면 실제 사례가 다 입력돼 있어요. 정말 좋아요. 그런 책들이. 나중에. 여기 불가분성에서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 소멸 청구할 수는 없죠. 취득은 좋은 거죠. 그럼 1인이지. 소멸 중단은 좋아요, 안 나와요? 좋아. 중단 전 같은 거야. 그럼 1인이죠. 2번하고 3번이 제일 잘 나와요. 정말 지역권에서 진짜 얘들은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알죠, 이제. 지역권, 일부를 위한 지역권 돼? 안 되죠. 일부 위에는 돼, 안 돼? 돼. 보이시죠? 설명 안 했지만 이건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취득시효 있죠. 지역권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조심할 거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1번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야 돼, 안 해야 돼? 개설을 해야 돼요. 여기다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는데 승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했어요? 아니면 제3자가 통로를 개설했어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거 빨간색이요. 여기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죠. 그 다음에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 불법 점유자는 안 되는 거 기억해놔야 되고, 여기 보상한다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짧은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지역권 내용은 다 들어갔다고, 여기에.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 사람의 편익은 안 돼요. 이건 토지의 편익이에요. 이게 된다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 자, 요거 해버리고 시게요. 갔다 오면 기억나겠지만 또 잊어먹으니까 이거 해버리고 시자고. 또 급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일정한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이 있는데 법에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요거 민법상 지역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럼 틀려요. 지역권은 목적이 있다, 없다? 목적이 제한 없다고. 그래서 뭐 용수도 돼, 물 끌어오는 거, 관망, 통행 다 되는 거예요. 자기 토지의 편익만 캡하면 돼. 사람의 편익 그럼 된다, 안 된다? 자, 요역지는 일필지어야 되죠.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편익을 얻는 토지는 요역지고요. 편익을 제공하는 건 승역지. 자, 요역지 서로 인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중으로 돼야 안 돼. 이중 설정도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주위 토지 통행권 있죠? 통행권은 인접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는 인접해야 되거든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접해야 되는데 지역권은 굳이 인접하지 않아도 돼요. 바쁘죠? 정신없이 쓰려니까. 동영상을 꼭 보시라는 거. 그래서 꼭 이건 보고 모의고사를 보세요. 항상 전날에. 알겠죠? 모의고사 보기 전에 공부하지 말고 전날에 학기론도 보고 뭐 보지 마세요. 그럼 또 들어가기 서운하니까 보는데 여기 총 14강 정도 되잖아요. 15강 나오면 요걸 한번 빠른 스텝으로 듣고 시험을 봐보세요. 그럼 무조건 20개 넘어가요. 그냥 무조건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이건요. 그럼 합격하지 뭐. 야, 존속기간은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옆에 써야지. 연구라고. 연구 가능. 이렇게. 연구 가능. 아니, 쓰지 마. 써졌네. 밑에. 연구 가능. 보이죠? 자,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죠. 그 다음, 7번 조심할 거.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반환 청구가 없죠. 오케이. 방해, 제거, 예방, 요 반환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는 없다. 보이시죠? 자,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색다르죠? 안 걸려? 걸려? 틀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액션 한다고 해서 왜 걸려? 그럼 그런 건 아니니까. 지지전만 걸리잖아. 물권 중에 지지전만 소멸시효 걸리고 나머지는 걸리지 않는다. 지지전 20년짜리 지지전만 걸려요. 알겠죠? 그러면 유치권, 저당권, 뭐 소유권, 점유권, 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지지전만 걸린다. 사람 편익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편익 인여권이라 그래. 사람 인자. 인여권. 자, 11번에 배타적 권리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는 권리는 아니다. 점유가 없어요. 지역권은 점유 안 한다고. 반환 청구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거기 요거 중요한 요거.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뭐야? 넘어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전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요역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뭐예요? 아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요거 체크해 주세요. 요역적 분량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의 저당 잡으면 큰일 나요. 지역권의 저당 잡으면 요역적 분리된다고. 아셨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을 잡아요, 못 잡아요? 잡을 수 있는데 지역권은 안 된다고. 항상 비교. 이게 애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 가서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 그건 꿈도 못 꿔요. 그런 게 없어요. 자동으로 답이 나와야 된다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 자동으로 기억하라고. 지역권은 점유 안 해. 지지전은 소멸시에 걸려. 그냥 연구도 돼.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한 10년을 넘지 못해. 그냥 항상 머릿속에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자기 토지 또는 지역권 부담하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공유 지분이죠.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소멸시킬 수 없다. 분할 양도가 되더라도 존속되거든. 자, 1인이 취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럼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고. 중단 좋아 안 좋아? 취득 중단 좋아. 취득이 중단되는 상황인데, 아니 취득이 중단된다니까. 안 좋지. 그럼 뭘로 가야 돼? 모든이지. 1인이 아니고. 자, 요거 말한 거죠. 소멸 중단. 소멸 중단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건 몇 인이요? 1인. 그러면 15, 16을 문거예요. 15, 16을 문거가지고 맨날 중단만 나오면 손이 먼저 나가지 말고 고민을 먼저 해보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 봐봐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거 맞죠? 이게 계속되고라고 돼 있죠. 되고는 이게 엔드죠. 이게 엔드 개념인데 이게 OR로 바꾸면 안 돼. 또는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려요. 여기가 계속되고 또는 표현되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둘 다 갖춰야 돼. 플러스. 이게 플러스라고. 근데 어느 시험인가 또는이 들어와 있더라고. 또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시험에 나올 때 계속 되거나 이렇게 나 있는 거야. 이해돼요? 표현됐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요. 또는인데. 엔드 개념이니까. 플러스. 자, 통행 지역권은 소유자, 통로를 개설하나 이거 봐요. 누가 통로 개설했어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되죠. 근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안 돼? 승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했다. 제3자가 통로를 개설했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 지문 바뀐다고. 써요. 그냥 일단 써놓고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하루에 하나씩만 들어도 괜찮다고. 1시간 동안 들으면 두 문제는 들어가니까.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 지역권은 시효 취득하더라도 뭐 해야 돼?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상. 시효 취득하도록 보상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고요. 자,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취득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해야 되죠. 일부를 위하여, 일부 유하여, 요거 박스. 일부 유하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승역지는 일필지 필요 없죠. 그럼 일부 위에 보여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두 개 묶으면 되겠네. 21번, 22번. 23번 지역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전 등기 없어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 등기 없어도 너 가면 나도 가요? 유일하게 없는 등기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요역지의 지상권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지역권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25번에 오시면 요역지의 지상권 전세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시효 취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기 요역지를 쓰고 있는 지상권자가 취득시 해버려요.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당사자 특약으로 동그라미 쳐요.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권은 소멸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 말 이해되나요?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통행지역권이 있죠. 그럼 얘만 팔면서 얘는 없애는 거야. 그럼 지역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지역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이건 가능해요. 조심해야 돼요. 단 지역권이 존속시키면서 요역지만 넘긴다? 이건 안 돼요. 제 말 알아듣나요? 지역권하고 요역지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역권을 그대로 놔두고 요역지만 넘긴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지역권을 없애면서 요역지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특약하는 건 상관없다고. 그럼 지역권이 없어지니까. 어려우면 일단 체크하는데 어려우면 공제해도 돼요. 헷갈려 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포인트야. 이때 지역권은 어떻게 돼? 소멸한다. 아, 지역권 없애면서 요역지만 넘긴다. 제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 1인 취득 무조건 이건 기억해야 되고. 자,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1인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없다. 28번. 자, 29번. 그럼 30번까지. 이게 제일 잘 나오네요. 여기. 요 네 가지는 뭐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멸시효 중단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럼 몇 명? 1인. 취득 중단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럼 뭐예요? 모든. 보이시죠?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이거 마무리하고 시작해. 5분만 해보게요. 자, 지역권 틀린 거 보이시죠?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들어가요. 점유취득은 승역지 위에 도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요거 체크.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객관적 상태가 뭘까요? 계속 되고 표현되어야. 보여요? 요것이 객관적 상태예요. 이런 객관적 상태가 계속돼야 됩니다. 자, 지역권을 취득하는 건 좋죠. 그럼 몇 명? 1인. 됐죠? 자, 소멸 중단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1인.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야 되고요. 4번 취득 중단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뭐든 연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다.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주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에 올라오면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지역권은 요역지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내용을 하는 물권이다. 맞고요. 자, 인접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소멸 정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몇 명? 1인. 자, 조심할 거 4번. 반환이 들어오면 돼, 안 돼? 방해 제거 예방은 돼. 그럼 침탈이죠. 반환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하나 들어오면 진짜 1분도 안 걸려. 그죠? 눈에 보이는 순간 찍고 넘어가야지. 이걸 봤어, 반환을. 수험생들이 이걸 봤거든. 봤는데 불안하니까 또 다시 읽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시간이 이미 뒤에서 먹어버린다고. 1교시는 무조건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학계론하고 민법이 있으니까. 학계론 계산 문제도 있고. 자,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죠. 이렇게. 3번 와보세요. 지역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점유하는 물권이 아니에요. 점유권 없어요. 그래서 반환 청구 안 들어오는 거고.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 처분하면 돼, 안 돼? 이거 부종성이야. 요역자고 절대 지역권은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 치료약정은 성립요건인가요? 아니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치료가 성립요건은 합의가 되어야 성립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자, 취득시할 때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의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없다? 누가 개설해야 돼요? 요역지 소유자가 개설해야 돼. 요역지 소유자가 개설해야 되지. 이건 틀렸고. 그럼 취득시 5번 보상해야 되죠? 5번. 뜻. 이 정도. 자, 쉬었다 오세요 이제.